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결국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조인트를 까이든지 뺨을 맞든지 나라가 거의 위험에 처해 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자칭 보수 세력이 타락하고 변절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선이 무너져 버린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바로 홍준표라는 자와 홍준표에 줄 서서 떡고물 얻어먹으려는 태극기 보수 파리들, 이 자들이 결국엔 보수의 안보 전선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물론 원래부터 정신 상태들이 보수적 가치를 지키고 진실을 찾고 그런 생각 없이 권력 부스러기만 나눠주면은 뭐든지 하는 자들이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게 그냥 드러났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변절 타락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랬는데 기회가 와서 본색을 드러냈을 뿐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제 18일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며 당대표 선출을 위한 7.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언문에 도대체 왜 이 자유한국당을 기점으로 한 보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당연히 분석이 나오겠죠. 그 분석을 홍준표 지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모든 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친박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탄핵이 됐다. 친박이 비박을 핍박하고 정권 내내 이명박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명박 측의 반란이 결국 탄핵으로 정리됐다. 파당을 지어 나라를 폐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친박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탄핵이 됐다. 이게 권력투쟁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까? 저는 제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될 거라고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경고한 게 저일 텐데, 저는 두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권 1년 넘어가면서 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언론개혁의 고삐를 완전히 놓쳐버렸을 때, 종편이 날뛰는 것을 충분히 합법적 절차로 제어할 수 있는데도 그 고삐를 놓쳐버리고 포탈 권력을 제어할 고삐를 놓쳐버렸을 때 정말 위험한 사태에 벌어지겠다, 이번에는. 그때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파동 때, 유승민이 원내대표직을 갖고 입법에 대해서 청와대와 이 행정부가 시행령을 정하는데 그것까지 입법부인 국회가 다 좌지우지하겠다. 한마디로 국회가 행정부 위에 서서 총괄 지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때도 이제 제가 이런 유승민, 김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분명히 임기 전에 탄핵당한다. 그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서로 올렸던가 공개적으로 했던가, 아마 제가 보고서일 겁니다. 그건 보고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게 친박 내부의 권력투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요, 이게? 김무성, 유승민의 국회 파동, 즉 그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야권에서 따라붙이고 그걸 좋다고 유승민, 김무성이 받아서 국회가 행정부를 완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법안 쿠데타가 친박과 비박의 권력투쟁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승민의 법안 쿠데타에 이른바 친박이란 자들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12명입니다. 그 12명, 이거 나머지 뭐 기권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12명 반대에 기권 조금 정도 해가지고 이거는 범국회 차원의 문제였다. 즉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쿠데타를 벌였다. 그 문제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와 국회가 계속 충돌하면은 국회의 힘으로 탄핵을 당할 거다.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 친박 비박이 아닌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한다. 이게 진실이죠. 이게 진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박 대통령 체제하에서 이른바 비박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탄압을 받았나요? 무슨 탄압을 받았어요? 감옥 간 사람 있나요? 이상득 씨가 감옥 갔는데 그건 박 대통령 치하 때 간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때 말년에 감옥 갔다가 나왔고 다시 재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 체제하에서 누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탄핵에 아예 주력으로 가담한 심재철 의원, 나경원 의원 공천받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죠? 다 공천 받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심지어 정무수석으로까지도 내정이 됐었습니다. 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심재철 의원 지금 총선 끝나고 국회 지금 부의장 아닌가요? 아니 무슨 핍박을 받았다는 거야 이 비박이라는 사람들이. 김용태 의원 공천 잘 받았잖아요. 핍박받는 사람 없습니다. 핍박받는 사람 없고 유일하게 바로 이 친박이라고 얘기하면 친박 이 돌머리들 때문에 그 당시 국회 파동은 유승민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국회 내각제 세력인데 이걸 유승민 한 명한테 덮어씌우려고 유승민계만 탄압을 하려고 그랬었죠. 친박들이. 근데 그것조차 실패했죠. 김무성계요? 김무성계에서 누가 핍박받았습니까? 오히려 김무성 쪽은 100% 다 공천돼가지고 김무성계가 유지가 됐고 유승민계에서도 유승민 한 명하고 조혜진 둘밖에 더 있나요? 나머지 유승민계라겠다는 저 부산의 김세연이나 이런 사람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다 잘 나갔잖아요. 핍박받은 게 없다. 근데 무슨 탄핵이 핍박받은 비박계가 벌어진 일이다. 이러고 왜 사기를 칩니까? 홍준표 씨는. 본인이 지금 핍박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성완종 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홍준표라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럼 그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분도 곤욕을 치렀는데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이 돈 줬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홍준표 이 사람 수사하지 마 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자가 무슨 보수를 재건하고 자 더 뒤에 가면 참 더 가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홍준표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오래 가면 이 당은 부패세력, 적폐세력, 박근혜 잔재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쪽에서 저렇게 재판 오래 끌기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정 파탄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 괴멸시킨 장본인이 설치는 것은 후한무치.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거 대선 때 좀 얘기하지. 이거 왜 대선 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죠? 보수 재건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가야죠.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대선 때 왜 이 얘기 안 했습니까? 대선 때 이대로 얘기했어야죠. 왜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겠다. 왜 이런 사기치고 다녔습니까? 대선 때. 아니 그럼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데 홍준표라는 자가 대선 때 떠들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란 얘기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태극기표 얻어먹으려고 다 거짓말하고 지금 이제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몇 가지 좀 짚어봅시다. 부정부패 세력? 박근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은 지금 특검이 탈탈탈탈 털었는데 10원 한 장 받은 게 안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뿐이 아니라 측근 3인방 최순실까지도 불법 비자금 돈 10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홍준표 본인 지금 1억 받은 거 가지고 대법원 걸려 있으면서 본인이 지금 누굴 욕합니까? 그리고 재판을 오래 끌기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 대통령이? 아니 박 대통령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이 최순실 사건하고 같이 병합을 시켜서 박 대통령과 관계없는 최순실 사건 증인들을 다 불러내다 보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일주일에 4일씩 하루 거의 10시간씩 너무 강행군을 해서 육체적으로 일단 버티기가 어렵고 유영하 변호사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자료를 검토하는데도 너무 시간에 촉박해서
정상적인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건데 박 대통령이 무슨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어차피 박 대통령은 구속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1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끌어서 뭘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박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더 빨리 하고 싶죠. 빨리 해가지고 빨리 그걸 밝히고 싶은데 문제는 최순실 사건하고 재판부가 엮어버려가지고 증인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증인이 많은 이유가 있죠.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둘이 경제적으로 한 이권 패거리라는 걸 입증하려다 보니까 아닌 걸 입증을 하다 보니까 수십 명의 쓸데없는 증인들을 불러넣는 거고 삼성한테 뇌물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뇌물을 요청했다고 이걸 누명을 씌우려다 보니까 또 불필요한 수십 명이 나오고 재판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재판에 대해서 홍준표 씨는 대선 때는 공정하게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다 힘을 다하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뒤통수 쳐서 박 대통령은 재판 끌지 마라 오래 끌지 마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공정한 재판도 필요 없고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빨리 박근혜 대통령 유죄 때려라 지금 분위기로 되면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요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홍준표는 아예 빨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 오래 하지 말고 무기징역 받아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 파탄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 박근혜 잔재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아 이런 것도 대선 때 얘기했어야죠. 글쎄요. 대선 때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도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찬양하는 이 보수파리 태극기 파리들은 그때도 태극기 흔들고 홍준표 만세 불렀을 겁니다.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 이미 박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나마 홍준표는 쪼그라들었지만은 보수당의 당권을 잡아서 권력 부스러기라도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이게 대선 때 이렇게 떠들었어도 페이스북이나 현장에서 태극기 들고 설쳤던 자들 그대로 홍준표 찬양했을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제 이런 정도로 홍준표가 얘기했으면은 대선 때 홍준표 찍으라고 선동했던 자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는 홍준표한테 속았다. 이 사람 잘못 봤다. 사과했어야 돼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수파리 태극기 파리들 중에서 홍준표가 박근혜 잔치잔당, 박근혜는 부정부패, 재판 빨리 끝내서 무기징역 보내라고 떠들어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처음부터 이런 홍준표가 한패였다는 얘기지 속아서 글로 갔다는 게 아닌 거죠. 잘 됐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 파리, 보수파리 이번에 홍준표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다시 말 갈아타지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홍준표랑 같이 가서 같이 무덤으로 가세요. 다시 또 말 갈아타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쪽에서는 이 자들하고 상종 안 합니다. 자, 이런 홍준표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언뜻 보면은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현들이 뭔가 좀 추상적. 그러니까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호남에서 99%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중국도 김대중도 그런 지지를 확보 못했다. 요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런 정도로. 목숨 바쳐 지켜내고 피땀 흘려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권의 입맛대로 훼손되고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 자, 이게 문재인 정권이 볼 때 막 아픈 비판. 야, 이거 놔뒀다가 정말 우리 정권 큰일 나겠다. 위협이 되는 비판입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가 떠든 얘기가?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변희재의 시사폭격을 잘 보세요. 문재인 정권에다가 지금 쏘는 비판의 강도를. 구체적이잖아요, 딱딱 손에 잡히게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보수파리들을 속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척은 하지만은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볼 때는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비판. 제가 대선 때 문재인 홍준표 토론할 때마다 홍준표의 공격이 상습적으로 관역을 빗나간다. 우연히 한두 번 빗나가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문재인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는 공격을 비껴가고 있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겠다는 세력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발언은 구체적이고 아주 공격적인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얌전하게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 무슨 얘기겠냐? 문재인 기쁨조예요. 홍준표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여움받고 사랑받아서 대법원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보수파리들이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보수파리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들인데 권력 부스러기만 던져주면은 어딘지 재빠르게 찾아가는 보수파리, 태극기파리들이 이 홍준표 모를 것 같습니까? 이거? 다 알고 생쇼들을 하는 겁니다. 왜? 당권만 잡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법원 유죄 판결을 안 내릴 거거든요. 무죄 주진 않습니다. 던져버리겠죠. 시간이 길질. 그러면 일단 내년에 지자체 공천권은 홍준표가 주니까 태극기파리, 보수파리들 무슨 시의원 이런 거 몇 개는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가장 신경이 쓰는 부분은 자기들을 무슨 주사파 정권이라 그랬니? 호남에서 99% 지지만 있다는 거는 상관이 없고 지금 외교 안보 파트에서 무너져 나가는 것. 그런 상황에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탄핵시킨 이유가 국정 파탄과 부정부패인데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먹고 그래도 사드도 가져오고 미국하고 잘 했는데 왜 저런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죽는 거거든요. 정권의 출범의 정당성이 무너져.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갖고 살아남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싸그리 죽여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재판에 압력을 넣어서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을지언정 그걸로 진실까지 파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고 있냐? 보수 재건이라는 깃발을 들고 홍준표와 태극기파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진실까지 파괴시키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겠냐. 김정은과 김정일이 기쁨조를 보듯이 문재인 정권은 홍준표와 태극기파리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당권을 잡는다. 당권을 잡겠다라는 목적이면요.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까지 처절하게 진실을 짚었습니까? 제가 만약에 홍준표 정도 스탠스로 당권을 잡으러 간다면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100% 디펜스를 해주고 100% 디펜스를 해주면서 친박에 대해서는 좀 온건하게 당신들이 너무 힘이 역부족 아니었냐? 박 대통령 못 지키지 않았냐 친박. 그래서 친박만으로만 당 갈릴 생각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당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같이 손잡고 당의 외연을 넓혀 나가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한 명만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아니 이렇게 하면 당권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당권 잡는데 이게 제일 좋은 스탠스인데 그렇게 왜 홍준표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가는 문재인 쪽에서 이거 봐라? 이게 아예 보수를 재건하려고 그래? 박근혜의 진실을 살리려고 그래? 바로 날려버리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홍준표는 박근혜 전체를 짓밟아야지만 문재인이 계속 기쁨조로 고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요. 지금 이렇게 하면요. 홍준표는 당권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했으면요. 100% 당권 잡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하고 지금 신상진 나왔는데 아마 신상진은 탄핵 세력이니까 신상진 씨 아마 탄핵 찬성했을 거예요. 원유철과의 대결인데 원유철 쪽에서 자신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당의 당원들의 한 70%는 박 대통령은 그래도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유철 쪽에서 자신을 갖는 거죠. 물론 저는 그래도 홍준표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00% 이길 승리의 길을 놔두고
원유철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이상한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홍준표의 머릿속에는 일단 무조건 문재인의 간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문재인에게 밑보이면요, 한 칸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문재인 잘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서로 짜고 치는 고스도 말입니까? 적당히 추상적으로 문재인을 비판해 두되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지만은 문재인의 간택을 받는다. 자, 저는 이제 홍준표 아까 말씀드린 듯이 태극기파리 보수파리들 둘이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같이 가세요. 무덤으로 보낼 테니까 같이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박근혜 팔지 마세요. 앞으로 다신. 홍준표처럼 하세요. 차라리. 박근혜 잔당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 박근혜 재판 빨리 끝내고 무기징역 보내라.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태극기파리 보수파리 홍준표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서 후원금통 돌리고 후원계좌 돌리고 그딴 짓만 하지 말라는 거. 그럼 제가 뭐 더 이상 그 사람들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무덤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박 대통령만 팔지 않으면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홍준표의 줄선자들 홍준표처럼 하십시오. 박근혜 빨리 재판 시간 끌지 마라. 깃발 들고 재판부는 빨리 박근혜 무기징역 때려라. 우리는 박근혜 잔당과 결별하겠다. 그런 집회를 열라는 겁니다. 태극기 드세요. 태극기 든 거 좋은데 거기서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 그런 밥맛 떨어지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